자, 오늘은 엔진 오일을 과다하게 넣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요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후드를 여시고 엔진 주변부 보시면 엔진 오일을 찍을 수 있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저 게이지로 확인하시는 거고요. 엔진 오일을 언제 찍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냐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엔진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그리고 차는 평평한 곳에 두시고요. 그리고 시동을 끄신 상태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찍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게 계속 그런 방식으로 찍으셔야 돼요. 완전히 냉간시에 그 다음날 아침에 찍고 이러면은 엔진 오일이 바닥에 많이 고이기 때문에 또 찍어보는 양이 달라져요. 항상 그렇게 찍어보시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지금 저 게이지 보시면 홈이 두 개가 보이시죠? 아래쪽 홈은 로우고요, 위쪽 홈이 풀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풀보다 한 1cm 정도 위로 더 오버로 찍혔어요. 이 말은 뭐냐, 엔진 오일을 좀 과다하게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엔진 오일 색깔인데 지금 한 3000km 정도 탔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엔진 오일을 과다하게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그냥 적당히 이해만 하는 선으로 설명을 쭉 드릴게요. 일단 그림을 좀 그릴게요. 그림 잘 못 그립니다. 이게 밸브고요. 이 점화 플러그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있고요. 피스톤 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커넥팅 로드가 있고요. 여기 크랭크 샤프트가 있겠죠. 요렇게 여기는 드레인 볼트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엔진오일 교환할 때 요 볼트를 풀면 여기 엔진오일이 나오면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런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들어가고요. 여기도 들어가고요.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이 크랭크 샤프트고요. 엔진이 이제 폭발을 하면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크랭크 샤프트가 이렇게 돕니다. 도는 거고요. 여기 위쪽에 이제 캠 샤프트가 요 밸브 타이밍을 조절하죠. 이게 타이밍 벨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모르시겠죠, 아직. 자, 일단 오일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양이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시동을 딱 걸면 얘가 오일 펌프예요. 오일 펌프, 엔진 오일 펌프. 오일을 빨아들여서 필터로 가죠. 필터에서 불순물을 걸러준 다음에 크랭크 샤프트나 실린더 쪽, 그리고 크랭크 샤프트, 캠 샤프트죠. 캠 샤프트, 크랭크 샤프트. 하여튼 이 움직이는 쪽에는 엔진 오일이 쭉 돌아요.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구조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엔진 오일이 정상적인 양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정상적인 펌프로 끌어올려서 필터를 거쳐서 필요한 데다 쭉쭉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제 차 엔진을 찍어 본 것처럼 엔진 오일의 양이 이렇게 많아진다, 엔진 오일이 여기까지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요 크랭크 샤프트가 돌면서 엔진 오일을 계속 이렇게 칩니다. 이 부분을 계속 치면서 엔진 오일이 막 튀죠. 안에서 막 튀기도 하고, 이렇게 치면 뭐가 문제냐, 이게 기포가 생겨요. 기포가 생기고, 그리고 실린더 내부 벽 쪽에 오일이 기존에 묻어 있어야 하는 오일 양보다 양이 많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항이 생기겠죠. 부하가 걸리는 거죠. 이 정상적으로 폭발해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이런 거 걸리는 거 없이, 오일량이 적당하다고 했을 때 걸리는 거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걸리는 거죠. 그러면 부하가 발생하고, 부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힘이 떨어지죠. 차가 힘이 떨어지면 악셀을 많이 밟습니다.
악셀을 많이 밟아요. 그러면 기름을 많이 먹는 거예요. 기름을 많이 먹으면 연비가 떨어지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 기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일이 순환하는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일의 양은 많은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많이 넣는다고 해서 별 문제 없겠지 하시는데, 오일 양이 많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일이 많으면 오일 좀 빼주는 거예요. 빼줘서 보통 이렇게 로우, 뭐 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요 사이에 맞추는 겁니다. 적당히. 로우 밑으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요. 풀 위로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아까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찍어봤을 때 풀에서 한 7mm에서 한 1cm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조금 빼주는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오일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0W 뭐 30, 뭐 오일 보면 스펙들이 있죠. 뭐 MB 규격도 있고 뭐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게 많은데, 일단 그거는 다음에 요것만 가지고도 영상을 뭐 굉장히 많이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오일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일을 빼는 방법,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일 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물은 이런 펌프, 그리고 호수, 그리고 저한테 혹시 방진 매트 구매하셔서 방음 작업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짜투리가 남습니다. 남는 거 버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다 쓰게 해드립니다. 근데 방진 매트 요 조각 뭐 조그맣게만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펌프, 이 펌프가 뭐냐, 욕실이나 주방에 보시면 세제 뽑아 올리는 펌프 있죠. 요즘 다 저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런 펌프 잠깐 뽑아서 물에 씻으셔서 말리신 다음에 요 작업을 하시면 돼요. 호수를 저렇게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는 뭐 방진 매트를 사용했는데 저런 게 아예 없으시다 그러면 일반 뭐 테이프 같은 거 있죠. 스카치 테이프 뭐 그런 거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일이 생각보다 좀 뻑뻑하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나 뭐 박스 테이프 이런 걸 생각보다 많이 감으셔야 돼요. 저쪽으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도둑 공기가 안 들어가게 좀 빡빡하게 감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일을 좀 빼볼게요. 자, 오일 빼는 건 아까 오일 체크하는 게이지 있죠. 저쪽으로 호수를 밀어 넣으신 다음에 펌프질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물론 뭐 정비소 같은 데서는 뭐 오일 전문으로 하시는 데는 오일을 뭐 석션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자가로 오일을 교환하셨다거나 아니면 자가로 하시는데 오일 양을 좀 많이 넣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정비소 가서 좀 이거 좀 뽑아달라고 하기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쓰시면 돼요.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잇몸이 없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죠?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오일을 쭉 뭐 이렇게 펌프질 하면 오일이 쭉쭉 빨리 올라옵니다. 그리고 간혹 뭐 주사기로 뽑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런 방법을 쓰셔도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편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오일은 함부로 뭐 하수구나 이런 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게 뭐 환경에 절대 좋지 않죠. 하수구로 들어가면 그게 또 하천으로 들어가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니까. 뭐 저런 거를 어디다 버리느냐, 정비소 아무데나 갖다 주시면 돼요. 뭐 오일을 자가 교환하셨으면 그 오일통 있죠, 새거 부었던 오일통, 그런 통에 넣어서 폐유 이렇게 적으셔서 정비소 갖다 주시면 다 처리를 해주세요. 어차피 정비소에서도 저런 폐유들을 모아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비소에도 파는 거죠. 파는 건데 뭐 큰 돈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정비소에서 뭐 돈 들여서 버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정비소 갖다 주시는 게 낫습니다. 뭐 길이나 하수구 이런 데 버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쪽쪽 빼주시면 되고요. 뭐 영상을 조금 빨리 돌릴게요. 뭐 별 내용 없으니까. 그리고 정비소에서 오일을 교환을 하셔도 은근히 조금 오버로 넣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보통 오일이 예를 들어 엔진 오일이 8리터 들어간다 하면 실제적으로 빠지는 건 한 6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6리터, 뭐 6.5리터, 뭐 그 정도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 뭐 차마다 드레인 볼트를 풀어서 뽑아내고 그래 필터를 뽑았을 때 또 몇 리터 더 들어가고요. 몇 리터까지는 아니지만 몇 cc 더 들어가고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수치가 있는데 차량 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다 체크를 못 하시는 정비사분들도 계시죠. 뭐 그러다 보면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럴 때 뭐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일을 빼는 거는 다 뺐고요. 지금은 한 300cc 정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시동을 걸고요. 한 5분 정도 걸어 놓고요. 좀 이따가 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오일 뺀 김에 오일 색상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차는 지금 오일 교환한 지 한 3,500km 정도 탔습니다. 지금 부어 놓은 건 방금 뺀 오일이고요. 지금 새로 새 오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새 거예요. 오일 같은 거도 저는 차에다 조금 싣고 다닙니다. 조금 모자라면 조금 보충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뭐 모자란 경우가 없어가지고 그냥 싣고만 다니네요. 색상이 확연히 다르죠. 새 오일과 조금 사용한 오일은 오일이 엔진에 돌면서 산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물질들이 오일에 섞여 들어가는 거죠. 카본이나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을 걸러주는 게 오일 필터죠. 그래서 오일을 갈 때는 오일 필터를 꼭 같이 갈아 주셔야 됩니다. 오일 필터 안 갈고 오일만 간다. 그럴 바에는 오일을 갈지 마세요. 차라리 오일을 안 갈고 오일 필터를 가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두 개 다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그 정도로 필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색깔이 이 정도 차이 나요. 네. 뭐 차후에 또 오일 편, 뭐 심화 편 하면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오일 같은 건 10W40이라 적혀 있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MB 229.1 규격 승인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벤츠 엔진이라서 MB 규격을 사용하고요. 뭐 BMW나 뭐 그런 차들은 뭐 롱라이프 LL 규격에서 롱라이프 2, 롱라이프 3 이런 규격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건 다음에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시동을 좀 걸어 놓은 상태고 엔진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시동을 끄고요. 한 5분 정도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오일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게이지를 꽂으시고 꼭 끝까지 누르셔야 돼요. 끝까지 누르시고 빼보시면 아까보다는 확실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초점을 좀 맞추면 풀 약간 밑에 있어요. 풀에서 풀 약간 밑에. 요 정도면 아주 제가 좋아하는 오일의 딱 양이에요. 저는 저 정도를 항상 유지합니다. 오일 재는 방법도 항상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한 저 정도로 항상 유지해요. 물론 풀까지 채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풀까지 채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저는 뭐 저 정도를 굉장히 선호해요. 자, 한번 더 재볼까요?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지났어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더 지난 상태예요. 아까 방금 쟀던 것과. 그러면 오일이 거의 풀까지 올라와 있죠. 이 말은 엔진 실린더나 실린더 벽 쪽이나 다른 데 있던 오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오일 팬 쪽에 더 많은 양의 오일이 고입니다. 저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재면 저거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뭐 그런 겁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일이 양이 많았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리고 오일을 뽑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